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폐지론이 장안에 엄청난 화제입니다. 우리가 집 한 채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팔면 그래도 세금은 덜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1주택자도 집을 팔 때 세금에 대한 부담이 확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세금이 무서워지면 사람들이 집을 더 내놓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안 팔고 버틸까요? 오늘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폐지론이 왜 단순한 세금 뉴스가 아니라 시장의 매물과 사람들의 부동산의 심리에 대한 부분들까지 흔들 수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장특공은 그거 뭐 다주택자 혜택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1주택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그럼 뭐냐?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를 하거나 실거주를 한 경우에 팔 때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당신은 집을 사서 오랫동안 갖고 있었으니까 세금을 조금만 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 공제율은요 최대 80%입니다. 표를 보시면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두 가지를 합산해서 공제를 받는데요. 3년을 보유한다 그러면 12% 보유공제, 거주공제도 12%. 그래서 합산공제가 24%입니다. 5년을 내가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40%를 공제받는 거예요. 7년을 보유했다 56%, 9년을 공제했다 72%, 최대가 10년이에요. 그래서 10년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합산공제율이 무려 80%나 됩니다. 굉장히 크죠. 다주택자들이나 상가나 토지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 기간만으로 연 2에서 3%, 최대 30% 정도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는 최대 80%고 다주택자는 최대 30%밖에 안 되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크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바로 1주택자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2억 원 이하 1주택은 비과세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또 충족을 해야 높은 공제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숫자적으로 제가 한번 비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1주택자 10년을 보유했고요. 10년 거주했습니다. 취득가는 8억 원이고요. 양도가액이 20억 원입니다. 이런 일 흔히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예요? 바로 12억 원입니다. 그러면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4억 8천입니다. 그러면 현행 장특공 80% 적용 시 양도세가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폐지가 된다. 그럼 양도세가 얼마로 늘어나느냐? 무려 1억 5천에서 많게는 1억 8천까지 늘어납니다. 똑같은 1주택자인데 세금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하나 빼주고 안 빼주는 걸로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8배에서 1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 8억에 사서 20억에 팔아도 이런데 만약에 20억에 사가지고 40억에 팔았다. 장기 보유 폐지가 되고 나면은 양도세가 거의 4억에 가깝습니다. 3억 6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 이제 한 4배 뛰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 어떤 부담은 커지게 느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단순한 세금 혜택이 아니라 집을 팔게 해주는 심리적인 안전장치로 작동을 해온 거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으니까 나는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이 많이 나도 오랫동안 내가 실거주하고 갖고 있었으면 세금 얼마 안 되니까. 무엇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된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고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사 못 가죠. 이사 어떻게 가요? 그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이렇게 실거주자까지 제한한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집을 오랫동안 소유했을 때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서 당신이 어딘가로 또 이사 가고 싶을
싶을 때 좀 편하게 이사를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없애버리겠다? 이사 못 가요. 이사 못 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진짜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나라의 세금이 아예 안 거칠 겁니다. 집을 안 팔 거니까 취득세도 안 거쳐, 양도소득세도 안 거쳐, 거래가 없으니까 누가 또 힘들어요? 공인중개 하시는 분들, 부동산 업계와 관련된 많은 분들이 다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정책을 지금 펼치냐고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게 되냐? 발단은 진보당 의원의 법안 발의입니다. 4월 8일에 했고요. 윤종호 진보당 의원이 부동산 세제개혁 3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전면 폐지하자. 두 번째,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적용하자. 세 번째, 토지 초과 이득세 부활하자. 대신에 1인당 평생 세액공제 2억 원을 신설하겠다. 저도 지금 머릿속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지금 오가고 있거든요.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실 텐데, 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또 의견을, 견해를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돼서 또 정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또 있었습니다. 언제? 4월 19일 날. 장특공 폐지가 1주택자의 세금 폭탄이라는 것은 명백한 거짓 선동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또 제시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6개월간 시행을 유예를 하고, 또 그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를 하고 1년 후에 전부 폐지를 하자.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지고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되돌리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세제 개편을 검토한 적 없다면서 지금 한 발 빼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장특공 폐지는 절대로 안 된다. 세금 폭탄을 넘어선 갈취다 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오세훈 시장도 지금 정면 비판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이미 시장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장특공 축소 가능성 때문에 장기 보유 지금 주택 매도가 4년 9개월 만에 지금 최대 지금 기록을 했다. 마지막 지금 절세 타이밍이다. 라는 이런 심리가 또 작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수 효과도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장특공을 만약에 폐지하잖아요? 그러면 연간 8조 원 이상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다는 또 분석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장특공은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게 누구라고요? 1주택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주택자 분들에게 너무나도 지금 민감한 내용이에요. 세금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매물이 늘 수도 있고 잠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선제 매물 증가. 그러기 전에 빨리 팔아버리자 라고 하면서 선제적으로 매물이 증가하는 거죠. 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장기 보유한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지금 4년 9개월 만에 지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내용, 이거는 좀 더 시간 지나면 훨씬 더 강해질 것 같은데, 바로 매물 잠긴 현상입니다. 세금 이렇게 많이 내느니 그냥 난 집을 안 팔겠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우리 1주택자 분들은, 실거주자 하시는 분들은 뭐하러 무리하게 집을 팔아요. 저 같아도 안 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 제가 봤을 때 이거 시행되잖아요? 그럼 거래 자체가 완전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럼 뭐가 안 거쳐요? 취득세 안 거치죠? 양도세 자체가 안 걸릴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어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시나리오가 되면은 매도자는 세금 때문에 팔 수도 없고, 매수자는 정책 방향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또 관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양쪽 다 움직이기 매우 힘든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금 강화 이후에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매물 잠긴 패턴이 훨씬 더 자주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요, 한숨 나옵니다. 갑자기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제발 꿈도 꾸지 마세요. 진짜 이런 정책 꿈도 꾸지 마십시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오랫동안 보유하고 실거주한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최대한 80%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시끄러웠어요? 이 대통령의 폐지 발언, 또 진보당의 법안 발의로 현실화 가능성의 부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막 지금 막 열받아 하기도 하고, 지금 막 겁나는 분들은 팔기도 하고,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국회에서 실제로 이게 법안이 통과되는지 되면은 저 반대하는 청원 넣겠습니다. 진짜. 저도 앞장서서. 두 번째는 뭐예요? 단계적 폐지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 단계적으로 또 한꺼번에 시행하지 않을 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매물 증감 추이와 거래량 변화. 이런 거는 리치고에 가시면 여러분들 너무 잘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리치고에 들어가면 여기 매물 증감 있죠? 여기 딱 누르면 내 동네 강남구다. 그러면 내 동네의 매물 증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치고에 가시면 발빠르게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매물 증감 추이와 거래량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는 갈아타기 수요의 위축 정도, 구독자분들의 상황에 맞는 판단을 각각 좀 잘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부동산 시장이 그냥 잠잠할 날이 없네요. 계속 뭔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리치고는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주제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